예, 안녕하세요. 편하게 할게요. 식사하시면서 천천히 하시고, 마이크가, 마이크.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서 32년째 동부치과 하고 있고, 임플란트는 30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단대, 치대, 구강외과 나오고, 여기 김의실 원장님하고는 대학 동기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는 많이 놀았는데, 그 원장님이 오늘 저보고 이렇게 강의도 하러, 예, 어쨌든 원장님들 여기 강의료를 내고 오셔서 가실 때는 그래도 오늘 하루 뭔가라도 하나 건지고 갈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자, 알이 오늘 이게 이제 원장님들 저보다 이제 임상 경험이 많으실 수도 있고 많이 더 환자를 더 많이 보시는 분도 있고 또 그냥 그런데 이렇게 변화를 주려면 그러니까 우리 치과에서 어떤 변화를 주려면은 이렇게 시도를 해야 돼요.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똑같은 그런 걸 반복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처음에는 임플란트 익스터널 헥사 하다가 또 이제 티슈 레벨 임플란트 하다가 또 인터널 하다가 또 이제 또 다른 IBS 티슈 레벨 하다가 또 이제 메가젠에 애니원 인터널 하면서 이런 블루 다이아몬드나 아리 이런 부분들이 어떤 새로운 열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하려면은 이제 픽업이나 아날로그나 뭐 이런 임상 컴포넌트들이 새로운 열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그게 좀 귀찮고 이렇게 또 새로운 열, 혼동이 되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이 1년 반, 2년 후에 나에게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는 거. 그때 이걸 내가 도입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블루 다이아몬드 미니 네로하고 블루 다이아몬드하고 아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한 또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또 많이 해요. 이런 변화를 주면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니까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제가 이제 32년 동안 치과 개업하고 그러면서 50대, 40대, 50대 초반에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좀 이렇게 꺾여다가 이런 시도를 하니까 다시 피크를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겪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전치부, 구치부, 리치가 얇은데 하나 본 디펙트 있는 부위, 그런 부위 알이나 비디커프 이것을 적용하면은 이런 부위를 극복할 수 있고 제가 이제 임플란트를 약 30년 동안 하면서 저는 환자분들 임플란트 하면은 1년에 2번은 꼭 코를 해요. 코를 하는 건 파노라마 찍고 코를 해서 계속 변화를 이렇게 보는데 한 20년, 30년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롱텀하게 쓰는 게 본 리접션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 리접션이 없으면은 그냥 가죠.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 20년 전에 임플란트 하시고 오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본 리접션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20년 또 쓰게 해드릴 테니까 저희 계속 콜 하는 대로 잘 따라 달라고 그러면 환자분들은 많은 좀 감동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임플란트, 아리나 비디커프 이런 것들이 롱텀 석세스, 제로본 로스를 이루어 가지고 롱텀 석세스를 얻을 수가 있는 게 이게 많이 울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예, 그런 걸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예전에 본 레벨이나 티슈 레벨 이렇게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한 30여 년 동안 해오면서 어떠한 임플란트, 이것이 오래 가고, 이건 좀 불리하고 그러면서 어떤 좀 약간의 어떤 임플란트에 대한 컨셉이랄까, 철학이랄까, 그런 게 좀 정립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걸 좀 정리해가지고 원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 임플란트, 요 치아가 상실되기 전에는 이렇게 치아 주변에 알베올라 본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치아가 소실됨에 따라 치아 주변에 알베올라 본들이 흡수돼 가지고 리치가 이렇게 얇아지죠. 그러면 이렇게 얇은 리치에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려면은 기존의 임플란트는 이렇게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많이 해야 하고, 또한 요 부위만 해서는 안 되고 좀 더 풍요한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하고, 여기에다가 차폐막을 해야 하고, 또 소프트티슈 매니지를 해야 하는 그 원장님들에 따라서 테크닉 센시티브하고, 오랜 GBR 수식이 좀 까다롭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좀 힘들죠. 그런데 그러한 이런 세인한 리치 부위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리 임플란트예요. 이건 이제 원장님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 있고, 그런데 이건 아리는 원피스예요. 일체형으로 베이지알본 쪽에 스레이드가 들어가고, 이런 세인한 부위는 이런 머신드 설페이스인 커프 부분이 담당해가지고, 만약에 여기가 너무 꺼져 있다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스레이드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나야죠. 거기에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나려면 자가골이나 동종골을 해야겠죠. 그런데 여기는 머신드 설페이스로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합성골이나 이종골을 넣고 이렇게 하고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멤브레인도 하고 그렇게 덮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 아래는 본 볼륨 히복스 없이도 수술 당일날 가능하고 3개월 후에 보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리치 부위에 일체형 아리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으로 아리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하고, 필요하다면은 여기 레비알 쪽이 좀 꺼져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컨토리제이션은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을 요하지 않고 볼륨만 그냥 회복하는 그런 효과만 얻으면 되겠습니다. 아리의 기본 형태는 이렇게 일체형이고, 위에는 익스터널 헥사예요. 기존의 임플란트 익스터널 헥사 보면은 이 헥사가 높이가 0.7, 여기가 평행해요. 그런데 아리는 여기가 1.65mm, 좀 높죠. 그리고 각도가 10도 앵글로 10도 익스터널 커니컬 헥사 적용으로 어버트먼트와 강력한 결합을 제공합니다. 아리는 이렇게 머신드 설페이스인 커프와 라프한 설페이스인 스레이드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머신드 설페이스 이 부분은 가운데 중간 부위가 17 마이크로의 미세한 그루브가 있어가지고 호라이존탈 서컴프렌셜 파이브로블라스트나 콜라겐들이 타이트 컨택을 이룰 수 있는 소프트티슈 프렌들리 디자인입니다. 이게 파켓탭스로 작용하지 않을까 막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의아심도 갖고 그러는데, 제가 이걸 세컨 서저리 하면서 보니까 여기에 붙는 소프트티슈 이런 부분들이 거의 본의 페리오스템이 엉기는 것처럼 그렇게 타이트하게 견고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감탄이었어요. 이 스레이드는 라프한 설페이스로 설페이스의 처리는 엑스피드로서 SLA 설페이스에 칼슘 이온을 코팅한 것으로 지금까지 설페이스 진화 과정에서 가장 진보된 설페이스입니다. 라프한 설페이스. 이것은 베이지알본에서 강한 골 고정력과 골 융합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레이드는 조직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구강 세균의 노출이 적습니다. 기존의 임플란트와 알이 이렇게 보면은 라프한 설페이스와의 거리가
구강세균과 이 거리가 굉장히 여기는 짧은 반면 여기는 아주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매직 커프, 머신드 설페이스를 커프라고 그러고 구강세균의 노출이 적은 클린 앤 세이프 존이고 라프한 설페이스를 하방 깊숙이 기저골에 위치시킴으로써 구강세균에 노출될 가능성을 현저히 낮춰줍니다. 그냥 이거 지금 그 이론적인 거고요. 그냥 이게 그 원장님들 하시는 임상에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리는 쓴 리치의 리치 오그멘테이션 없이도 기저골로부터 강력한 초기 고정력을 얻습니다. 아리는 여기는 상악골이에요. 치아가 상실되고 알베올러분이 흡수돼서 리치가 얇아진 상태이고 이 노란색을 기점으로 하부는 원래 치아가 있던 알베올라본이고 위에 부위는 그 베이지알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하려면은 드릴링조차도 레비알 쪽이 노출이 되고 이렇게 스레이드도 노출이 되죠. 이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세오 인테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자가골이나 동종골을 하고 차폐막을 하고 소프티슈 매니지하고 원장님에 따른 테크닉 센시티브하죠. 그러나 이것은 요 부위를 크로스 섹션 해가지고 옆으로 본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요 깊은 부위에 아리에 베이지알본 쪽에 아리에 스레이드가 들어가고 이런 얇은 부위는 아리에 그 머신드 설페이스 부분이 담당해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많이 꺼져 있다 그러면은 그 합성골이나 이종골로 그 볼륨만 증강시키는 그 컨트리제이션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요걸 아리의 그 어버트먼트가 머신드 설페이스는 어버트먼트가 길죠. 이 부위가 어떻게 오세오 인테리에이션이 안 되고 그 본과 소프티슈가 어떻게 이게 그 견딜까? 여기 보시면은 이건 그 바이콘의 임플란트입니다. 바이콘 임플란트 픽스처 그 저 안에 베이지알본에 들어가고 그 롱한 어버트먼트가 바이콘 임플란트와 이렇게 커넥션이 된 거죠. 이것은 커넥션이 됐으면서 거의 한 15년 정도 됐는데 다른 치과에서 하시다가 저희 치과에서 오셔서 여기에 해가지고 브릿지를 하신 건데 15년 정도 되신 건데 그 주변에 골이나 소프티슈가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롱한 어버트먼트 또한 머신드 설페이스죠. 그럼 이러한 것에 비교했을 때 아리는 이 부위가 커넥션이 아니고 일체형입니다. 이것은 그 커넥션임에도 불구하고 롱텀하게 잘 유지가 되는데 아리는 그것보다 좀 더 유리한 디자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 7년 정도 됐고 9년 11년 예, 12년, 지금 한 15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또한 이 바이콘 임플란트도 우리가 좀 그 어떤 환자분들 보면은 그 바이콘 임플란트 해가지고 와서 참 오랫동안 신기하게 잘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보면은 참 그 이런 안에서 커넥션이 되는데 이런 게 롱텀하게 유리하게 쓸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주변의 바이올로지를 충족했다는 거죠. 이러한 바이올로지를 충족한 게 이건 다만 커넥션 된 부위. 여기는 일체형으로서 이 아리 임플란트 머신드 설페이스의 그 소프티슈를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타이트한지. 24호번 프랙처 됐어요. 예, 발치하고 여기 보시면은 요 부위까지 그 본 디펙트 여기까지 그 기존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려면은 이 부위에다가 막 뼈 이식을 많이 하고 또 4, 5개월 기다렸다가 해야죠. 그런데 이 아리 임플란트는 사운드한 본에 이렇게 스레이드가 들어가고 염증이 있고 본 디펙트한 부위에 그 커프 부분이 담당합니다. 여기는 그 커프 6mm, 요건 8mm. 예,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들어가고 보철이 들어간 사진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예, 잇몸이 이렇게 타이트하고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놀랍죠. 놀랍고. 요건 보컬 쪽에서, 이건 팔라탈 쪽에서 본 사진이죠. 보통 일반, 이건 기존의 임플란트, 기존의 임플란트 보시면은 이런 임플란트이죠. 이런 임플란트인데, 저는 이런 임플란트도 다 바꾸고 싶어요. 이걸로. 코로날 포션 부위에 그 머신드 설페이스로 다 바꾸고 싶어요. 예, 이런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다른 환자, 여기도 이제 32번, 42번 부위 아리 임플란트 식립하고, 이게 하기 전에는요, 이 환자분의 잇몸이 이렇게 너덜너덜하고 건드기만 하면은 퍼스 나오고 블리딩 되고 막 그런 환자였어요. 근데 이제 임플란트 이렇게 식립하고 보철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잇몸 부위의 텍스처나 이런 잇몸의 건강도가 굉장하죠. 이렇게 보시면은 파켓 해도 프로빙에 제로가 나오고 이런 잇몸을 가지고 있어요. 아리는 그래서 이제 어떤 원장님들은 거기가 파켓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염증으로 이렇게 그 이물질이 들어가나 세균이 침투하지 않을까 그렇게 의심하는데, 사실 임상에서 이런 것을 보여주니까 더 뭐 의아할 필요도 없고, 또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런 것이 어떠한 그 바이올로지를 가져가지고 이렇게 훌륭하게 잇몸과 잇몸 부위들이 텍스처나 이런 건강한 주변을 유지하는가, 그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생물학적 폭경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자연치아에서의 생물학적 폭경과 임플란트에서의 생물학적 폭경. 이런 생물학적 폭경과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용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조금 이제 지금까지 원장님들 임플란트 식립을 하면서, 이것이 이래서 오래 가고 이것이 이랬기 때문에 좀 더 탈이 났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연치아에서의 생물학적 폭경은 이건 연조직, 이건 치아, sulcus 1mm, 정션al 에피텔리움 1mm, 컨덕티브 티슈 어태치먼트 1mm. 그래서 도합 자연치아에서의 생물학적 폭경은 통상 3mm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션al 에피텔리움은 외배엽성 조직인 범랑질과 접합상피가 결합함으로써 생체의 기본적 룰인 외배엽성 조직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이것은 헤미데스모즘 결합으로 약하다. 헤미데스모즘은 반세포성으로 부착됐다 떨어졌다 부착됐다 떨어졌다 하는 그 결합력이 약한 부위죠. 그에 비해서 그 하부에 있는 커넥티브 티슈 어태치먼트는 중배합성 조직인 세멘트질과 치은 결합 조직이 샤키스 파이버에 의해서 강하게 결합하고 있다. 이 커넥티브 티슈 어태치먼트는 샤키스 파이버에서 강한 타이트한 그런 유지력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정션al 에피텔리움을 지지하고 있죠. 이 하방에서 보통 이제 프루빙 뎁스 하면은 이제 프루빙 할 때는 10 내지 20g의 라이트 폴스로 해가지고 프루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50대의 건장한 남자, 자연치아에서 임플란트에서의 프루빙 뎁스는 자연치아에서는 2mm, 2, 3mm, 임플란트에서는 3, 4mm, 이렇게 건강한 잇몸 조직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임플란트에서의 생물학적 폭경은 2020년 닥터 링키비시우스가 자연치아에서의 생물학적 폭경보다 조금 넓은 에피텔리얼 어태치먼트 1.9mm, 커넥티브 티슈 1.7mm, 도합 3.6mm, 자연치아에서보다는 조금 넓은 생물학적 폭경을 보고했는데, 이것은 휴먼 스터디에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플란톨로지스트에게 임플란트 생물학적 폭경은 약 3.6mm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생물학적 폭경을 그렇게 얘기하냐? 이 생물학적 폭경은 형태적인 단순한 의미보다는 왜 그러한 형태를 갖는가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바이올로직 위드스는 생체가 보유하는 생물학적 룰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 시스템이며 생체 내부와 생체 외부를 구분하고 생체 스스로가 세균이나 이물질이 생체 내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구축한 생물학적 배리어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물학적 폭경 막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중세시대나 조선시대 때 적과 아군이 있으면은 아군이 우리가 성벽을 지키고 있고 적들이 저쪽에서 막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벽을 아주 높고 굳건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대포나 화살이나 뭐 이런 게 와도 굳건한 성벽이 그 적군들의 침투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그 국왕 내에서 그 만들어진 성벽, 그게 바로 생물학적 폭경, 생체 외에 있는 세균이 생체 내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생물학적 그 폭경, 그게 바로 배리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물학적 폭경은 국왕 내에서 만들어진 그 성벽이다. 그 생체 외에 있는 세균이 생체 내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성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4년 닥터 버비키는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임플란트 어버트먼트의 길이에 따른 본 리접션과의 상관관계를 보고했습니다. 어버트먼트의 길이가 2mm 이하일 때는 본 리접션이 1.23mm, 2mm일 때는 1.03, 3mm일 때는 0.41mm, 어버트먼트의 길이가 4mm일 때는 0mm. 이건 뭐냐? 하악과 같이 소프티슈가 얇아가지고 임플란트를 EQ로 심게 되면은 어버트먼트의 길이가 짧죠. 그러면은 본 리접션이 1.23mm 해가지고 3.23mm. 또 2mm일 때는 이것이 뭐냐면은 그 생물학적 폭경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소프티슈가 얇으니까 소프티슈를 두껍게 만들어서 생물학적 폭경, 배리어를 만들어서 생체 외에 있는 세균이 생체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본을 녹여가지고 소프티슈를 만드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이렇게 그 아리나 비디커프의 머신드 설페이스의 그런 바이올로지하고 이렇게 같이 같은 길을 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더하면은 3.23mm, 3.03mm, 3.41mm, 4mm 이게 닥터 링키비슈스가 얘기한 임플란트에서의 생물학적 폭경 3.6mm를 향해서 가는 거죠. 하악과 같이 소프티슈가 얇은 경우에는 깊이에 식립하지 않으면 본 리접션이 필연적으로 와요. 상악과 같이 잇몸이 두꺼운 경우에는 2kg 식립하거나 약간 서프라로 해도 본 리접션이 안 오는 거죠. 왜냐? 어버트먼트의 길이가 충분하고 거기에 생물학적 폭경이 잘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씬 바이오타입. 잇몸이 얇을 때는 깊이 식립하라는 거예요. 잇몸이 얇을 때는 깊이 식립하고, 토마스 리키비슈스 등은 연주주기 두께가 2mm 이하인 경우 유의하게 골 흡수량이 많다고 보고했습니다. 임플란트에서도 생물학적 폭경을 이루기 위해 어느 정도 연주주기 두께가 필요하다. 이게 뭔 얘기냐? 하악과 같이 연주주기 두께가 얇아가지고 임플란트를 2kg 식립하게 되면은 골 흡수량이 많아. 이게 본 리접션이 생겨요. 그게 뭐냐? 골을 녹여가지고 소프티슈를 만들어서 생물학적 폭경, 임플란트의 생물학적 폭경 3.6mm를 만들어서 생체 외에 있는 세균이 생체 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어떤 소프티슈, 그 배리어라는, 성벽이라는 겁니다. 예, 이 환자는 아리도 바이콘도 아니지만은 이렇게 본 깊숙이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롱한 어버트먼트, 4mm 이상의 어버트먼트를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이런 경우는 닥터 버비키가 얘기한 어버트먼트의 길이 4mm가 넘을 때는 그 통계대로 보면은 본 리접션이 안 일어나죠. 이 환자분을 보는 원장님이 이 바이올로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식립하고 어버트먼트를 연결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본 리접션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비심리적이지 않게 그리고 푸드 인펙션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좀 문제가 있죠. 야, 이제 30번대 임플란트. 30번대 임플란트는 20년 전에 식립한 임플란트입니다. 20년 전에는 보통 그 익스터널 헥사로 그 EQ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죠. EQ로.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얻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보철물이 들어가고 1, 2년 상간에 여기 본 소설이제이션이 1 내지 2mm 생겨요. 왜냐? 이 부위가 소프트 티슈가 1, 2mm밖에 안 되니까 생물학적 폭경 3.6mm를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 1, 2mm 본 리접션을 만들어 가지고 소프트 티슈 두께를 확보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20년 전에 익스터널 헥사 할 때는 이 부위가 그 코로날 포션 부위가 머신드 설페이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생물학적 폭경이 확보되면서 거기서 본 리접션이 중단이 된 거죠. 그러나 이것이 코로날 포션이 라프한 설페이스다. 그러면은 생물학적 폭경을 확보하면서 스레이드가 노출되면서 플라그 아큐뮬레이션 되고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진행되면서 그 스레이드를 따라서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페이라는 임플란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40번대 임플란트는 제가 32여 년간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얻은 답입니다. 하악과 같이 소프트 티슈가 얇은 경우에는 그 깊이 1 내지 2mm 깊이 식립해가지고 소프트 티슈 3 내지 4mm를 확보하는, 이거 닥터 버블리키가 얘기한 어버트먼트의 높이 3 내지 3mm를 확보하고 그 엠브레이셔 부위를 확보하고 보철의 에머전스 앵글 30도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렇게 하면서 이건 3, 40년 쓸 수 있는 임플란트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내가 어떤 그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이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5년이나 10년만 쓰게 할 건지, 안 그러면은 2, 30년, 아니 50년, 100년, 50년 그렇게 쓰게 할 건지, 내 마음속에 어떤 컨셉이나 임플란트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 이것이 롱텀하게 가고, 또 환자분들한테 어떤 20년, 30년 쓰게 하는 임플란트인데 어떻게 환자분들한테 100만 원도 안 되는 덤핑과 그런 저수가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예전에 이런 바이올로지나 어떤 소프트 티슈의 어떤 그런 개념을 생각을 안 했을 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런 게 참 다행히도 시간이 흘러 20년이 지나서 이렇게 와 있다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나한테 정말 제가 너무 예전 임플란트 싹 갈아엎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옛날 임플란트를 보면서 너무 가슴 쓸어내리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지금까지 그렇게 잘 유지가 되어 왔던 게. 그러나 이제는 확실한 임플란트에 대한 개념, 컨셉과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내가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은 20년, 30년 쓸 수 있다. 그런 것을 딱 확신을 갖고 이건 됐어. 그리고 환자분도 가실 때 좋고, 저도 그리고 롱텀하게 환자분도 문제 없이 쓸 수 있고, 나도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런 게 장기적으로 내 치과를 풍성하게 해주고, 그런 환자분들이 다른 환자분들 또 손에 손잡고 그렇게 오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한 케이스만 가벼운 것보다는 20년, 30년을 생각하시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것이 블루 다이아몬드입니다. 블루 다이아몬드인데 본 깊숙이 1 내지 2mm 하방에 식립했죠. 그런데 이게 힐링이 되고 나서 보철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픽업 인프레션 코핑하고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그런 과정이, 환자가 통증이 많고 요 사이에서 블리딩이 많이 되더라고요. 요것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이런데도 저 깊숙한 데서 커넥션 되니까 블리딩이 되고 잇몸이나 이런 게 너무 아픈 거죠.
잘 해놨다가 잘 해놓고 마지막에 볼철할 때 환자분하고 또 실갱이 해가지고 여기 그 마취하고 또 인상 뜨고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완한 게 예. 이런 걸 보완한 게 그 비디커프입니다. 잠깐만요. 이 비디커프, 기존의 블루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롱텀하게 소프트티슈를 확보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여기가 커넥션 되는 부위죠. 그러면 여기서 커넥션 되려면은 픽업 인프레션 코팅이나 커스터마이즈 오버트먼트 할 때 여기서 그 소프트티슈도 엔게이지 되고 그러니까 막 그 연결하고 뺐다 꼈다 하면서 통증이 많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커넥션 되는 부위가 이 소프트티슈 크레스트 요 부위에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픽업 인프레션 코팅이나 커스터마이즈 오버트먼트나 그 뺐다 꼈다 할 때 너무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비디커프는 제로본 로스를 이루는 구치부 미래의 임플란트를 구치부나 소치 부위의 시니치, 본 디펙트 부위의 해결책이고 제가 30여 년 동안 임플란트를 해오면서 물론 본 레벨도 하고 소프티슈도 하고 티슈 레벨도 하고 많은 임플란트를 해봤어요. 그런데 작년에 아리 임플란트를 하고 올해 그 비디커프를 하면서 바로 이거야. 이것이 바로 임플란트에서 답을 내려줄 수 있는 그리고 임플란트에서의 판도를 바꿔주는 그런 디자인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 비디커프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확실한 예방, 라프한 설페이스가 하방 깊숙이 위치하여 부광세균에 노출될 가능성을 현저히 낮춰줍니다. 그리고 머신드 설페이스 부분은 여기도 칼슘 이온 코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칼슘 이온 코팅을 하고 여기에 약간의 17마이크로의 스레이드가 그루브가 있어가지고 호라이존탈 서컴프렌셜 파이브로블라스트나 콜라겐들이 타이트하게 컨택할 수 있는 소프티슈 프렌들리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 하부는 치조골이 일부만 존재해도 강한 골 융합력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구치부 치아가 밝어지고 알베오라분이 흡수되면은 대부분 이렇게 리지가 얇아지죠. 얇아지면은 과거에 이제 기존의 임플란트를 하려면은 본 깊숙이 식립하든가 안 그러면 리지 오그멘테이션을 하든가 여기를 또 안 그러면 플래트닝을 하든가 근데 이렇게 요런 시니치 이런 부위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식립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렇게 레비알 쪽에 본 오그멘테이션을 해야죠. 이런 게 해도 이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한 3, 4년 지나서 여기 보면은 스레이드 다 노출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본 오그멘테이션 하기 싫으니까 또 이제 깊이 식립하게 되면 이게 카날이 걸리죠, 카날이. 그래서 깊이 식립하지도 않고 이러한 C난 부위를 커버할 수 있는 임플란트가 바로 비디커프입니다. 스레이드는 본 하우징을 충분히 다 해요. 브레네막이 얘기한 2mm, 스레이드 주변에 2mm는 있어야 본 리접션이 안 일어나는데, 요 부위가 2mm, 요 소프티슈가 2mm, 그러면 4mm. 그러니까, 토마스 링케비슈스가 얘기한 임플란트에서의 생물학적 폭경은 그냥 자동으로 얻어져요. 내가 생물학적 폭경 소프티슈를 뭐 이렇게 일부러 만들고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러한 머신드 설페이스가 여기가 이제 소프티슈 영역이죠. 그러니까 3 내지 4mm 자동적으로 어버트먼트의 길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닥터 버비비가 얘기한 어버트먼트의 길이 3 내지 4mm면은 본 리접션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30년 동안 해왔으니까 해보니까 이놈이 답이더라고요.
예, 임상 케이스 34세 젊은 여자일수록 발치가 되고 하면은 본 리접션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CT 상에서 여기 부위가 3, 4mm밖에 안 되죠. 6번인데 36번 부위인데 여기에다가 미니를 네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은 코로날 부션 부위가 찢어지죠. 여기에다 식립할 수 있는 거. 여기 보면은 니즈가 얇죠. 드릴링 하게 되면은 링구알 쪽은 살아남고 버칼 쪽은 다 노출이 되죠. 이게 2mm 그 드릴 그 가이드 핀인데 2mm만 해도 여기까지 노출이 되는데 드릴링 4mm까지 하면은 요 부위까지 더 많이 노출이 되겠죠. 이런 부위를 예전에 임플란트를 하려면은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하고 여기다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하는 리치 오그멘테이션 해도 본흡수는 필연적으로 와요. 왜냐? 소프트 티슈가 얇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위에 해결할 수 있는 임플란트 BD 커프 직경 4.4에 스레이드 7mm, 커프 2mm 이 부위를 이 커프 2mm가 담당한다는 거예요. 리그알 쪽은 약간 잠기게, 버칼 쪽은 다 노출된. 괜찮아요. 이건 다 머신드 설페이스 수초하고 힐링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여기 보면은 여기가 예전에 블루 다이아몬드 롱텀하게 본 리접션이 아니게 3, 40년 뒤게 하려고 했을 때 요 부위까지 식립을 했죠. 그런데 거기까지 식립을 하니까 픽업 인프레션 코핑이나 커스터마이즈 오버트먼트나 이렇게 연결하고 뺐다 꼈다 할 때 블리딩이 되고 환자가 통증을 많이 호소하죠. 그런데 그 부위를 지나서 위에 약간 크레스트, 약간 하방 부위에서 그 커넥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예, 이런 그 C난 부위를 2mm, 요 파노라마, 요 CT 상에서 2mm. 그리고 요 스레이드는 본 하우징이 충분하게 2mm 정도 할 수 있게끔 하고, 2개월 후에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하고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들어갔는데, 이건 이제 2개월 후에 파이널 들어간 거고, 3개월 후 그 좀 잇몸이 약간 크리핑 돼가지고 좀 더 자연스러워졌죠. 예, 그렇게 식립해도 좋아요. 예, 파노라마와 CT 이렇게.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는 블루 다이아몬드를 깊이 식립하고 이건 이제 괜찮아 롱텀하게 갈 거야.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안한 게 그 보철할 때 픽업 인프레션 코핑하고 커스터마이즈 오버트먼트 할 때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그런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자, 75세 여자 주 44번, 46번 부위 그 결손 부위 복부를 원하고 이런 부위는 다 이제 그 BD 블루 다이아몬드고 전치부는 다 거의 다 알이에요, 알이. 근데 이제 이런 패스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수술하고 나서 정말 마스터피스 작품처럼 나오게 하려면은 좀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는 그런 걸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내 작품이 만들어져요. 44번은 알이, 46번은 BD 커프를 식립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식립하기 전에 발치가 되고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리치가 흡수되고 C난 리치죠, 당연히. 이 플랩을 제끼고 리치가 얇죠. 예,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파노라마 CT 찍어서 섹션에서 방향과 길이를 확인하고, 예, 드릴링 하니까 이 본 디펙트가 많죠, 이렇게. 이런 부위에 기존에 임플란트 하려면 저 깊숙이 식립해야죠. 힘들어요. 자, 이 보면은 여기가 C난 부위예요, C난 부위. 얇은 부위. 얇은 부위에 44번은 R이 직경 4.0에 스레이드 9mm, 커프는 머신드 설페이스, 커프 4mm. 46번 부위는 BD 커프, 직경 4.1에 부2, 커프 2를 이렇게. 예. 요런 부위에 좀 얇다 생각되면은 소프티슈를 증강하기 위한 오식스 블루맥스를 좀 보강하시면 되고, 오식스 블루맥스를 꼭
준비해서 소프티슈가 좀 얇다 싶으면은 이것을 거기다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처하고, 예, 임플란트 식립하고 파노라마와 CT. 이게 여기 스레이드 밑에 있고 위에 커프 4mm, 커프 2mm, C난 부위에 4mm, 2mm가 커버를 하죠. 그리고 2달 후에 픽업 인상 써가지고, 픽업 인상 뜰 때 예전 같으면은 커프 있기 전에는 저 안에서, 그렇죠, 잘 보이지도 않고 블리딩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요 위에서 바로 해도, 예, 이 수술하기 전에는 이 리치 상태가 굉장히 얇은데 폭도 넓어지고 아주 그 심미적으로도 괜찮은 그런 임플란트. 그리고 이런 데는, 예, 엠브레이셔 부위 꼭 만들어 주세요. 저는 오래 전에 이게 한때는 또 엠브레이셔 부위를 안 만들었었어요. 환자가 음식물 끼고 귀찮다고 그래. 그래도 이제 지금은, 아이고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완전히 그냥 닫아줄게. 그렇게 해서 귀찮아서 닫아주는데, 지금에 와서는 치과 의사로서 20, 30년 쓰게 하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그 엠브레이셔 부위와 프록사 브러쉬가 왔다 갔다 청소할 수 있게끔 환자분을 잘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그 엠브레이셔 부위와 이런 그 오랄 하이진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을 해주셔야겠어요. 예, 그 수술하기 전에 그 파노라마, 그리고 이런 얇은 부위죠. 그리고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이 들어가서 이렇게 얇은 부위는 그 커프 부분이 씬리치, 여기도 커프 부분이 담당합니다. 이 환자분은 69세 여자, 전신적으로 건강하고, 이쪽에 예전에 한 15년 전에 임플란트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임플란트 괜찮으니까 이쪽도 하고 싶다. 왜냐? 하악 부치부가 발거든이 오래되고 니치가 너무 얇아지고 계속 이렇게 있으면 더 얇아질 것 같으니까 좀 여기 좀 해달라. 그래서 하악 부치부 브릿지 제거 후에 비디커프,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계획했습니다. 예, 이 보철물 제거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너무 얇아요. 그리고 그 보철물 제거하면 썩고, 여기 교환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얇아요. 이것을 인시전하면은, 인시전에서 플랩을 제끼니까 원래 이제 45번, 47번 식립하기로 했는데 45번이 너무 씬하죠. 저 안에까지. 그래서 46번 부위는 요 부위까지만 씬해가지고 6, 7번 임플란트 계획했습니다.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파노라마와 CT 찍어서 확인하고, 예. 여기 리치의 씬한 부위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여기 이렇게 엄청 얇죠. 이런 부위에 기존의 임플란트 식립하려면은 어디까지 들어가야겠어요? 엄청나게 깊이 들어가야죠. 그런데 이러한 씬한 부위에 커프 2mm, 조금은 더 깊이 식립해요. 요건 이제 링구알 쪽은 서브로, 버칼 쪽은 약간 수프라로. 그래서 요 부위가 그 씬한 부위예요. 그래서 41번 부위는 4.1에 72, 44번, 47번, 46번 부위는 4.1에 76, 47번은 4.4에 72 이렇게 식립하고, 이제 환자분이 리치가 너무 꺼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합성골로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해줬어요. 하고 수처를 했는데 죄송스럽게도 그걸 제가 좀 급해가지고 사진이 없어요. 그 사진은 없는데 파노라마와 CT에서 보면은, 예,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여기는 47번 부위는 발치와이기 때문에 본 디펙트 부위는 그냥 그 자가하고 동종골이나 이런 골을 넣어놓으면 되죠. 근데 이 부위는 이렇게 허옇게 된 거, 이것이 그 합성골로 이렇게 보강을 하고 그 멤브레인을 해준 그런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 BD 커프는 이런 씬 리치나 저 원장님 여기 물 하나 갖다 주세요. 오늘 환자 많이 보신다고 힘드시죠? 돈 제일 많이 벌으셨어요? 예. 예.
이렇게 그래서 요런 그 리치가 얇은 부위는 이렇게 머신드 설페이스인 커프 부분이 이렇게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 기존의 임플란트 그 본 레벨을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을 이 BD 커프가 많이 해결을 해주고 거의 다 요즘은 그 커프가 본이 좋아도 커프 쪽으로 가요. 왜 그러냐면 보철을 편하게 가려고. 자, 기존의 임플란트 이렇게 식립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씬한 리치 부위에. 그런데 그 오그멘테이션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그리고 보철 들어가죠. 필연적으로 본옵스가 왜냐? 하악과 같이 소프티슈가 2mm 이하인 경우 어버트먼트의 길이가 2mm 이하면은 닥터 버블리키가 얘기한 이 본 리접션이 필연적으로 1.23mm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가 예전처럼 머신드 설페이스라면은 그래도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데 라프한 설페이스가 되니까 플라그 아큐뮬레이션 되면서 페리 임플란타이트가 진행되고 이러한 라프한 설페이스를 따라서 페이링 하는 임플란트가 되겠죠. 그러나 커프가 있으면은 이런 씬한 부위에 이런 커프 부분이 담당하고 리치 오멘테이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수초해요. 수초하면은 닥터 버블키가 얘기한 소프티슈 2mm, 머신드 설페이스 2mm 이미 3mm가 3 내지 4mm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본 리접션이 안 일어나는 거죠. 이르기에 바로 20년, 30년 쓸 수 있는 임플란트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임플란트. 그래서 제가 임플란트의 세계 그 판도를 바꿔줄 임플란트가 아리와 비디커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디커프는 원천적으로 그룹스를 차단하여 제로본로스를 이룬다. 기존의 임플란트는 그 원천적으로 그룹스 차단이 안 되고 깊이 식립해야 하잖아요. 깊이 식립하면은 픽업 인프레션 코핑하고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그런 과정에서 블리딩이 되고 또 너무 환자분이 통증을 호소하면은 마취를 해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놈은 그게 없어요. 그게 얇은 진지바에서 제로본 로스를 위한 임플란트. 기존 임플란트는 이렇게 본 로스가 발생하고 비디커프는 본 로스가 최소. 예, 토마스 리케비우스 교수는 그의 저서에 제로본 로스 컨셉을 그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소프티슈의 두께가 4mm 이상이다. 그럴 때는 임플란트를 크레스탈 포지션, 4mm보다 적다. 그럴 때는 서브 크레스트로 식립해야 하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크레스탈 포지션에 식립해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소프티슈가 얇다. 그러면은 이것을 본 리접션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진지발 그라프트, CT 그라프트나 프리 진지발 그라프트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소프티슈가 4mm 이렇게 되고 본 리접션이 안 오는 제로본 로스가, 이게 바로 롱텀하게.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는 게 비디커프라는 겁니다. 비디커프가 그런 것을 보완할 수가 있죠. 얇은 치은에서 임플란트의 식립 깊이, 얇은 치은에서 깊이 식립한 경우, 쉘로우 포지션 보면은 닥터 버비키가 얘기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자, 트랜스 뮤코살 컴포넌트가 어버트먼트에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한 어버트먼트가 3 내지 4mm로 트랜스 뮤코살 컴포넌트, 이게 이제 생물학적 폭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 생물학적 폭경이 어버트먼트에만 국한이 되죠. 깊게 식립한 경우. 그런데 깊게 식립하지 않고 얇게 식립한 경우에는 어버트먼트의 높이가 2mm밖에 안 돼. 그러면은 트랜스뮤코살 컴포넌트가 어버트먼트와 임플란트가 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3 내지 4mm를 만드는 게 이 임플란트의 스레이드까지 포함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본 리접션이 필연적으로 와가지고 얇은 치은과 두꺼운 치은에서의 식립 깊이, 얇은 치은에서는 깊이 식립하고 두꺼운 치은에서는 그 쉘로 포지션. 그래야 얇은 치은에서 깊이 1 내지 2mm 서브 크레스탈로 위치시켜야 어버트먼트의 길이가 3 내지 4mm. 요거 소프트 티슈가 두꺼우면은 그냥 EQ나 스프라로 약간 심어도 어버트먼트의 길이가 3 내지 4mm가 되니까 닥터 버블리키가 얘기한 4mm 이상 되면은 본 리접션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런 것을 데이터로 보고했죠. 그런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임플란트의 롱텀 석세스를 위한 제로본 로스 컨셉이라는 겁니다. 예, 실패하는 임플란트는 이렇게 쉘로 포지션 임플란트, 그냥 하악과와 같이 소프트 티슈가 얇은데 이니셜 스테빌리티를만 생각해가지고 EQ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은 어버트먼트의 길이가 짧아지고 쇼트 진지발 칼라, 이건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이것은 안 돼. 다시 해야 돼. 그러면은 오버 컨투어가 되죠. 그리고 엘브레이셔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페일링하는 임플란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비디커프예요. 비디커프를 식립하면 크레스트 식립하고 그래서 충분한 바이올로직 위드스를 확보해가지고 본 리접션을 없애게 되는 거죠. 야, 이제는 이제 비디커프 했죠. 이제 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 여기서 원장님들께서 아리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저도 처음 접할 때 많이 혼동이 되고 이놈이 롱텀하게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이 갔는데 저희 그 사부 그 박광호 원장님이 4년 전부터 해오시면서 이런 씬 리치 부분에 그 아리 임플란트를 많이 식립하면서 씬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줘가지고 저도 작년부터 해왔는데 무진장 많이 했어요. 자, 스레이드의 직경과 길이, 커프의 길이, 드릴링 뎁스. 아리의 스레이드의 직경은 3.5, 4.0, 4.5 이렇게 나가고 스레이드의 길이는 9mm, 7mm, 6mm. 커프는 씬 리치 길이에 따라서 4mm, 6mm, 8mm 이렇게 많이 복잡하게 있어요. 하시는 원장님들은 별로 복잡한 걸 모르시겠지만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뭐 이리 복잡하게 커프 길이, 뭐 스레이드 길이 뭐 이렇게 많이 있어. 그런데 복잡할 거 없어요. 제가 주로 쓰는 건 이 스레이드 직경 3.5나 4.0에 스레이드 길이 9mm, 커프 6mm를 주로 써요. 그러면은 이 드릴링 길이는 요 검은색 상단 부위가 15mm, 하단 부위가 13mm 여기까지 드릴링 하는데 본의 상황이 괜찮다. 본의 상황이 괜찮다. 그러면은 커프 4mm. 본의 상황이 씬 리치가 좀 길다. 그러면은 커프 8mm로 가는데 스레이드를 7mm로 이렇게 해주면 돼. 해줘요. 드릴링 보면은 렌스 드릴도 정말 굉장해요. 일반 임플란트에서 렌스 드릴은 직경이 2.0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직경이 1.2mm예요. 그래서 씬한 리치 부위도 아주 포인트로 딱 들어갈 수 있어요. 요놈이 드릴링을 할 때는 양쪽의 코티칼 본과 중앙의 칸셀로스 본을 딱 중앙으로 아주 무리 없이 그냥 파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리고 2.5mm 린덴만 드릴, 이것은 2.5mm 린덴만 드릴은 방향과 위치를 약간 변경할 수 있는 게 옆에 톱날 같은 날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좀 수정 변경할 수 있어요. 프로파일 직경 2.5, 2.9, 3.3, 3.6 드릴이 있습니다. 아리 임플란트를 할 때는 리치가 씬하기 때문에 요즘 미니멀 인베시브 해가지고 리치를 거의 제끼지 않고 그냥 하시는데 아리는 가능하면은 리치를 다 제껴서 리치 컨투어를 확인을 하면서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드릴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커프의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본 캘리퍼로 치조골 두께 5mm, 여기가 5mm인 지점이 씬 리치 높이 6mm가
측정한다. 측정진 높이가 커프의 하이트입니다. 요 부위가 커프가 들어가고 요 안에 그 스레이드가 9mm 들어가서 커프 6mm, 스레이드 9mm 합해서 토탈 15mm 해가지고 그 드릴링 요 위에는 15mm, 하단은 13mm, 15mm까지 그렇게 드릴링을 하시면 됩니다. 임상 케이스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번 모빌리티와 페인이 있고 파노라마를 보시면은 페리에피칼 쪽에 좀 리전이 있고 그렇죠. 예, 렌스 드릴로 이렇게 드릴링을 하고 렌스 드릴로 드릴링을 하기 1.2mm 렌스 드릴로 드릴링을 업앤다운으로 합니다. 업앤다운 하고 예, 렌스 드릴을 꽂고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이용해서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엑스레이 테이킹에서 아리가 식립될 패스와 뎁스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파노라마와 CT를 찍어서 각 부위별로 섹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방향과 길이를 측정하세요. 23번 부위는 발치한 부위라 본 디펙트가 커가지고 스레이드 9mm, 커프 6mm. 그래서 23번은 직경 4.0에 96. 24번 부위는 인텍트한 부위고 그래서 약간 직경 4.0에 94를 계획했는데 지금 이 파노라마와 CT를 찍으라고 하는 게 수술하는 중간에 5분이면 돼요. 5분이면은 렌스 드릴로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파노라마 찍고 CT를 찍어서 이렇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다시 드릴링을 진행을 하세요. 지금 보시면은 23번, 24번 부위가 약간 레비알 쪽으로 됐잖아요. 이런 걸 이제 그 본 하우징을 다 충분하게 잘 하려면은 약간 팔라탈 쪽으로 기울여서 드릴링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원장님들 그 수술하고 나서 찝찝한 것보다 수술하고 나서 오늘도 기분 좋게 수술이 잘 끝났다 그렇게 하려면은 중간에 수술하다가 그 파노라마와 CT를 찍어가지고 꼭 리딩을 하고 그렇게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CT의 리딩 능력이 굉장히 늘어요. 매일 수술하니까 매일 CT 보면서 방향하고 길이하고 이걸 확인하니까 CT 리딩 능력이 훨씬 더 늘어나요. 예, 드릴 홀에 패스가 맞지 않을 경우 린데만 드릴을 이용해서 패스를 조정합니다. 이렇게 린데만 드릴을 이용해서 업앤다운 이제 팔라탈 쪽으로 약간 기울여서 해야겠죠. 15mm까지면은 검은색 상단 부위까지 업앤다운 해서 드릴링을 하죠. 예, 그리고 본 그 간섭이 있을 경우 프로파일 드릴을 쓰고 그리고 2.5 드릴 보시면은 예, 24번 94라고 그랬죠. 4mm 커프. 그러니까 검은색 하단 부위까지 드릴링, 13mm까지 드릴링을 하고, 다음 직경 2.9mm 드릴링, 23번 부위는 15mm까지 드릴링, 검은색 상단 부위, 업앤다운. 예, 디렉션 인디케이터가 2.5mm가 있으면 좋은데 2.9mm 예, 그게 좀 아쉽죠. 그리고 23, 4번 직경 3.3mm 드릴링하고 업앤다운으로 드릴링하고 이렇게 플랩을 많이 제낄 것도 없어요. C난 부위까지만 제끼면 돼요. 예, 그리고 23번 부위 직경 3.3에 파이널 드릴링
그리고 스레이드 직경 4.0에 96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25뉴턴, 저항이 있으면 45뉴턴. 그래서 24번 부위는 골질이 단단해서 파이널 드릴을 3.6mm까지 써요. 이래 하고 예, 24번 부위는 직경 4.0에 94를 식립하고 이렇게 25뉴턴 하다가 저항이 있으면은 45뉴턴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매뉴얼이나 이런 예전에 헥사 탑의 위치를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자 여기 보시면은 본 크레스트, 예, 저항이 있으면 렌치로 이렇게 다시 또 조이는데, 본의 크레스트 부분을 예전에는 여기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근데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철할 때나 이렇게 할 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이 헥사탑의 위치가 본 크레스트로 오게 그렇게 해야 인상 뜨고 보철물 들어가고 그래야 그럴 때 심미적으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꼭 좀 더 깊이 넣는다 생각하세요. 본 크레스트, 예전에는 이 커넥션 되는 마운트와 픽스처가 커넥션 되는 부위를 본 크레스트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 하지 마시고 한 1.5mm 더 하방으로 식립하시면은 나중에 보철할 때 심미적으로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헥사탑의 위치는 이렇게 요 부위까지가 본 크레스트, 헥사탑의 위치, 본 크레스트까지 하고, 또 본 크레스트가 잘 보이지 않다. 그럴 때는 아리 임플란트의 픽스처와 마운트, 여기 있는 마운트의 중간에 넥 부위가 있어요. 여기를 진지발 라인 상에다 맞춰주면은 딱 이렇게 심미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리 임플란트의 권장 식립 토크는 45뉴턴. 그리고 라쳇을 사용해서 이렇게 세게 할 때는 70뉴턴 이상 가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넥이 부러져요. 넥이 부러지면은 조금 더 넣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넥이 부러지면은 거기서 좀 이제 리버스해서 빼야 하는데 키트에 있는 마운트 픽스처 드라이버 마운트 그걸로 하니까 좀 빠가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는 원장님들이 맥가이버 키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70뉴턴 이상 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꽉 조였을 때는 마운트 리무버로 제거를 하고, 그리고 힐링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예, 이게 마운트 리무버로 과토크로 인해서 낀 거 제거하고,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이 사진입니다. 나란히 이런 게 좀 기분을 좋게 해줘요. 그리고 23번 부위는 RE 4.0에 96, 24번 부위는 RE 4.0에 94를 식립했습니다. 예, 제가 RE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RE 서지컬 키트예요, 이게. RE 서지컬 키트인데 30개 식립할 때까지 이 서지컬 키트에 이걸 보지 못했어요, 이걸. 이 숫자를 30개 하고 나니까 이 숫자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건 뭐냐? 다 아시죠? 직경 3.5, 4.0, 4.5. RE 임플란트 직경 3.5를 식립할 때에는 왜 여기 중간에 더 놨냐? 상악은 본이 소프트하니까 파이널 드릴을 2.9mm까지 하고, 하악은 본이 덴스하니까 파이널 드릴을 3.3mm까지. 직경 4.0은 상악은 3.3, 하악은 3.6까지 이렇게 드릴링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세요. 제가 30개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왜 바보같이 이걸 생각하지 않고 이걸 안 가르쳐 줬어요.
우리 사부 박광호 원장님이 안 가르쳐 주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 감으로 했었죠. 감으로. 3.3 식립할 때는, 좀 이제, 2.9까지, 아니, 3.5 식립할 때. 그런데, 이거, 원장님들, 지금 식립하시는 원장님들 있고,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무조건 이걸 참고하셔서 하시고,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 23번 부위는 파이널 드릴을 3.3, 24번 부위는 3.6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본이 조금 댄스한 경우에는 한 단계 높은 파이널 드릴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헥사탑의 위치, 그리고 파이널 드릴,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요 강의는 제가 이제 맨날 제가 이제 강의하고 나서는 저희 직원이 다음날 유튜브에 동부치과 치면은 그냥 다 올라와 있어요. 강의한 게 그대로 다 올라와 있으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리 강의 한번 보시고 그리고 들어가시면 훨씬 도움이 되고 이제 자신감을 갖게 해줍니다. 임상 케이스 그리고 이제 오늘 그냥 쉬는 시간 하고 그러면은 좀 흩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달아서 할게요. 예. 소구치 먼저 이런 데가 좀 편해요. 치아가 없어서 식사를 못하고 23번 부위만 살리고 임플란트 서포티드 리무버블 파샬 덴처를 계획하고 15, 16은 블루 다이아몬드 24, 25는 아리 이게 아리 제가 작년부터 했으니까 비디 커프가 안 나왔으니까 비디를 했죠. 화학결석물은 임플란트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파노라마와 CT 찍어서 15번, 16번 부위는 리치 폭이 충분해서 기존의 임플란트 좋아요. 14번, 15번 부위는 발치가 되고 알베올본이 흡수되고 리치가 조금 얇아지죠. 그래서 여기는 아리 임플란트를 식립했어요. 아리 4.0의 부사. 자, 플랩 조금 제껴야죠. 이렇게 리치 폭이 치아가 상실이 되고 리치가 조금 얇아지고 한 4, 5mm 되는 이런 데다가 이제 본 하우징을 위해서 직경 3.5mm를 식립했다가는 보철하고 2, 3년 안에 낭패를 볼 수가 있죠. 코로날 포션이 찢어지잖아요. 3.5mm는. 그래서 이제 4.0이나 4.5mm를 식립을 해요. 그러면은 약간 비치든가 한 1mm 뭐 하우징 4mm를 식립하는데 여기 리치 폭이 6mm는 돼야 앞뒤로 1mm 돼서 본 하우징이 되죠. 그거요 로딩하고 그러면 2, 3년 내에 스레이드 많이 흡수되고 그 스레이드가 비쳐요. 비치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이런 부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닥터 브레너막이 임플란트 식립하고 주변에 골은 2mm 이상 돼야 한다. 자, 그러한 리치가 4, 5mm 되는 이런 높이 4mm 정도 되는 부위 이런 부위를 아리의 커프 부분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본 리접션도 없고 본 리접션은 아까 생물학적 폭경 4mm 이렇게 되면은 본 리접션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생물학적 폭경 4mm는 생체 외에 있는 세균이 생체 내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생물학적 배리어, 성벽이다. 이런 부위에 아리가 기가 막히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초기 고정 잘 나와요. 초기 고정 잘 나오면 그냥 저는 임시치아 바로 다 해줘요. 임시치아 이렇게. 임시치아 해주고 그냥 집에 가시고. 이거는 리무버블 파샬 덴처인데 그냥 임시차 해줬죠. 그리고 식립 후 2개월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지레치 서베이드 크라운 하고 파샬 덴처 들어가죠. 굉장히 튼튼하게 잘 쓰시고 상악 15, 16번은 블루 다이아몬드 기성의 임플란트 24, 5번 아리 임플란트 가령 또 33번과 같은 경우 보죠. 여기 발치하고 기존의 임플란트 하려면 어떻게 골리식하고 4, 5개월 기다렸다가 다시 오픈하고
그 임플란트 식립하고 또 3개월 기다렸다가 보철 들어가 그러죠. 근데 아리는 이놈 빼면서 요 아래에 사운드한 본에 스레이드가 들어가고 염증이 있고 이런 디펙트한 부위에 머신드 설페이스가 담당을 해가지고 그냥 그날 바로 임시치아를 해줘요. 저는 전치부 거의 임플란트하고 45N 하면 45N 이상 되게 만들어서 임시치아를 바로 다 해드려요. 자, 57세 이분도 소구치 부위 24호번 아리 임플란트 계획했습니다. 이 IBS도 많이 썼었어요. 티슈랩에. 근데 답은 그게 아니고, 자, 그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파노라마와 CT 찍었습니다. 파노라마와 CT를 꼭 찍으라는 게 내가 가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약간 팔라탈 쪽으로 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팔라탈 쪽에서 좀 노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약간 레비알 쪽으로 꺾어가지고 린데만 드릴로 드릴링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예, 임플란트 식립하고 24번 부위는 3.5에 96, 25번은 3.5에 94.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잘, 예, 이렇게 깨끗하게 돼요. 잇몸이. 하악의 소구치 부위 마지막 케이스. 65세 전신적으로 건강하고 43번, 47번 부위. 모빌리티 있고 페인, 아주 오래된 보철물 하악 구치부에 아리를 적용한 거예요. 이거 제거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파노라마 찍고 CT, 파노라마 CT 찍고 각 부위별로 섹션을 했죠. 여기는 발치한 부위라 괜찮은데 46번 부위하고 44번 부위. 44번 부위는 여기 리치 폭이 3, 4mm로 막 14mm 막 이렇게 13mm 막 들어가요. 여기 엄청 이게 1.2mm인데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에 식립할 수 있는 임플란트 44번 아리 3.5에 스레이드 7mm, 커프 8mm. C난 리치 조건이 안 좋을 때는 커프 8mm 그 대신 스레이드를 9mm가 아니고 7mm로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요 부위는 3.5에 7, 8. 비디커프가 있었으면 그걸 썼겠죠. 근데 비디커프가 없으니까 아리를 구치부에 다행히 이제 어벨러블 본 하이트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엄청 얇죠, 여기. 이렇게 얇은 부위에 들어가요. 이런 데는 이렇게 임플란트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부위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오식스 볼륨엑스를 여기다 필히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파이널 레슨 여기가 이렇게 빵빵하게 만들어져요. 보는 코티칼 본의 보는 잘 안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소프티슈라도 빵빵하게 만들고 요 부위가 그렇게 3, 4mm도 안 되는 본이 됐는데 이렇게 요 부위 45번 부위는 더 얇아요. 45번 부위. 커스터마이즈 오버트먼트 들어가고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위는 이렇게 오식스 골리식하고 오식스 볼륨엑스를 이렇게 넣는 사진이에요. 예. 예, 파노라마와 CT 이렇게 C난 리치 부위에 커프, 여기도 C난 리치 부위에 커프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레디오페크한 리니어한 부분이 있죠. 오식스 볼륨엑스 2장을 접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보강을 하면은 이렇게 매뉴얼에는 오식스 볼륨엑스는 리니어한 본 포메이션을 한다. 그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리니어하게 이렇게 바깥쪽을 커버합니다. 예, 이제 하악 전치부 케이스. 예, 61세 남자 중증 치재염으로 하악 전치부와 33, 35 통증과 모빌리티. 요 발치하고 아리와 일반 임플란트를 계획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여기 건들기만 해도 피 나오고 퍼스 나오고 그런 상태예요. 사각, 하악.
예, 다 발치하고 이런 데까지 다 막 치석이 들어있어요. 플랩을 제끼고 보시면은 33, 32번 부위가 본 디펙트가 아주 커요. 그래서 33번 부위는 좀 피하고 42번 부위에 아리, 그리고 나머지 33, 4, 5, 6은 블루 다이아몬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파노라마 CT 찍어서 각 부위별로 섹션 해가지고 리딩을 해요. 보시면은 다른 데는 다 중앙으로 본 하우징이 괜찮은데 32번 부위 링구얼 포퓰레이션이죠. 이런 걸 꼭 짚고 가셔야 돼요. 이런 걸 이제 링구얼 쪽이 아니라 이제 린데만 드릴로 이제 레비알 쪽으로 이렇게 드릴링을 해야겠죠. 그리고 초기 고정이 다 잘 나와서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본 디펙트 부위 아주 컸죠. 이런 부위에는 PRP, 저는 PRP를 99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25년 동안 써오는데 하루에도 한 뭐 두세 번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은 이 PRP 하면은 이렇게 본이 이렇게 각계 전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눈뭉치처럼 뭉쳐져요. 그런 걸 이렇게 본 디펙트 부위에 딱 얹어주고 멤브레인 해주고 그러면은 잘 생겨요, 아주. 제가 25년 동안 이러한 PRP 이걸 쓰면서 너무나도 큰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수처하고 어버트먼트 다 연결했죠. 그리고 임시치아. 이분은 교직에 계신 분으로 바로 임시치아를 해드리니까 다음 달 수업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블리딩 여기 뭐 스웰링도 거의 12주 후에 이렇게 기성 어버트먼트 연결한 뒤 이렇게 잇몸이 아주 건강하죠. 그리고 픽업 인상 뜨고.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파이널 레스토레이션도 이렇게 이제 3피스로 했어요. 이제 예전에는 막 무조건 묶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별로 그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게 3개까지도 안 묶고 3개일 때는 싱글 하나, 2개. 여기 보면은 6, 7번, 4, 5번 전치부. 이래 해서 이 잇몸이 보세요. 수술하기 전에 이 건드리기만 해도 블리딩 되고 퍼스 나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아리가 이렇게 타이트한 잇몸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놀랄만하죠. 수술 전에 이런 본 디펙트 부위, 이런 골리식하고 이런 아리 임플란트 요 부위를 32번, 42번 부위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잇몸 어테티드 진지바와 이런 잇몸의 텍스처들이 아주 막 타이트하고 건강하죠. 이렇게 프루빙 해도 요게 BOP 제로 나오고 이런 경우 여기 13번 부위도 한번 볼까요? 13번 부위 여기가요. 임플란트 하기 전에는 13번 부위예요. 이 12번 부위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데 아리 임플란트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소프트 티슈를 그라нул레이션을 긁어가지고 레비알 쪽으로 넘겨가지고 어버트먼트 이게 임시치아 해서 이게요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들어간 이 치아보다 더 좋아져요. 더 좋아져. 하기 전에는 이렇게 안 좋아진 게 아리는 이렇게 기가 막히고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에 간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대부분 하면은 저는 아리 전치부에는 아리. 이분은 하악 전치부 77세 나이도 많죠. 근데 이제 올드 임플란트의 문제 염증과 오버덴처 사용이 불편해. 상하악 무치아 이게 제가 한 건 아니고 한 7, 8년 지금 한 8, 9년 전에 이제 다른 치과에서 하고 원장님이 몸이 안 좋아서 은퇴하시고 바 타입의 그런 거였죠. 다행히도 아세스홀을 만들어 놔가지고 아세스홀로 해서 바 타입 제거하고 이것을 다 제거해서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하는데 맥가이버 키트 쓰면은요 요거 임플란트 제거하는데 2분도 안 걸려요. 정말 미쳤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껴가지고요, 요 부위에다 그냥 돌리면은 그냥 10초 만에 그냥 나와요.
이거요. 예전에 하려면은 그 기존에 다른 리무브 키트나 뭐 그런 거 하면은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꼈다가 뺐다가 뭐 해가지고 하는데, 이 맥가이버는 딱 껴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들으면 그냥 나와요. 이게 직경 4.0의 스레이드가 그래도 하방에 4, 5mm, 5, 6mm 남아있죠. 5, 6mm 남아있어도 절대 제거 안 돼요. 절대. 그런데 맥가이버 하면은, 맥가이버 해서 그냥 이걸로 돌리면은 그냥 나와요. 그냥. 너무나도 드라마틱해요. 예, 이 환자분, 드릴링해서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파노라마 CT 찍어서 각 부위별 34, 44, R이 3.5에 96, 3.5에 94, BD. 이렇게 식립하고, 여기는, BD 3.7, 8.5, 여기는 4. 저는 씬리지가 좀 좋다, 상황이 좋다. 그러면 커프 4mm 쓸 때가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러냐? 본도 상황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초기 고정이 잘 나와서 보통은 그렇게 임시치아 바로 해드려요. 그리고 10주 후에 픽업 인상 떠서 서베이드 브릿지 해주고, 웩스업 하고, 예. 서베이드 브릿지 하고 파노라마 찍은 거예요. 그리고 도치배열하고, 예, 파샬 덴처, 리모버블 파샬 덴처가 이렇게 들어갔죠. 이런 게 아주 좋아요. 그 환자분 예전에 임플란트를 7, 8년 전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이걸 페일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아주 많이 했든가 아니면 아주 저 깊숙이 식립했든가 그래 했어야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임플란트를 저 깊숙이 식립하려면은 리스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부의 씬한 부위를 아리의 머신드 설페이스인 커프 부분이 담당해가지고 쉽게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는 임플란트 아리입니다. 이게 수술 전, 수술 후, 그리고 파이널 들어간 사진. 이 환자분은 다른 치과에서 하악에 계속 틀니만 사용하셨어요. 거의 한 7, 8년 쓰셨죠. 근데 위에 대합치가 이렇게 자연치하고 임플란트는 하악이 견디겠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리치가 너무 얇다. 그래서 식립할 수가 없다. 저희 치과 우리에게는 정말 알이 커다란 무기가 있잖아요. 수술하기 전에 3346, 4346 이렇게 시뮬레이션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파노라마와 CT 찍어가지고 각 부위별로 섹션에서 방향하고 이런 폭을 확인을 하죠. 그런데 이제 33번 부위, 리치 폭이 3, 4mm 해가지고 길어요. 이런 데는 이렇게 36번, 46번 부위는 리치 폭이 블루 다이아몬드 식립 가능하고 33사, 43사는 폭이 부족해서 R이 33번 부위 특히 안 좋았죠. 직경 3.5에 7, 안 좋은 경우는 커프 8mm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디렉션 인디케이터, 파노라마, 파이널 여기서 커프, 여기서 스레이드 7mm, 커프 8mm. 예. 그리고 초기 고정 다 잘 나와요. 임시차 바로 다 해드려요. 그리고 12주 후에 ISQ 측정했더니 다 60 이상이 나와요. 아주 뛰어나죠. 근데 예전에 임플란트는 깊이 이렇게 하면은 아리가 아닌 거 너무 아파요. 통증이. 교합 구경 측정하고 바이트 레기스트레이션 하고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 해서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여기 연결하고 3피스로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들어갔습니다. 예, 술전 12주 후 임플란트 이렇게 나란히 기분 좋고 이런 게 글쎄요, 작품이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 스레이드 길이 7mm, 커프 8mm, 스레이드 7mm, 커프 8mm 잇몸이 탄탄하고 괜찮죠. 요 부위만
리세션 될까요? 천만에. 여기에다 워낙 얇을 때는 오식스 블루맥스를 좀 첨가를 했어요. 자, 이 부위는 지금은 다음은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내야 하는 환자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샬 덴처 66세 남자 전신적으로 건강하고 리치 폭이 충분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 돼서 소수의 임플란트만 식립하고 임플란트를 지대치로 하는 임플란트 서베이드 파샬 덴처를 계획을 했어요. 이런 경우 이거 아리는 아니에요. 아리는 리치 폭이 충분한 경우에는 기존의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리치 폭이 워낙 얇아가지고 기존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없는 환자분들 아리를 식립해서 이렇게 파샬 덴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서베이드 크라운하고 이렇게 파샬 덴처. 이런 파샬 덴처는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샬 덴처는 기존 덴처에 비해서 지지력이 탁월하고 소수의 임플란트를 이용한 오버 덴처는 치료 후 손이 많이 갑니다. 가령 로케이터, 파손, 유지력 저하, 틀니 수리 등의 어려움이 있고 바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초기에 로케이터를 이용해서 오버덴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로케이터가 계속 파손이 오고 유지력이 떨어지고 맨날 손을 봐야 돼. 그리고 AS 해줘야 하고 돈도 받을 수가 없고. 그런데 이놈은 임플란트의 지대치를 만들어 부분 틀니를 사용할 때 환자의 만족도는 5, 6배 아니 10배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 저장력, 유지력, 신미성이 탁월합니다. 자, 이 환자분 이제 신리치로 임플란트 식립이 어려운 경우 10년, 15년 이상 틀니만 사용하시던 분이에요. 65세 여자, 하악은 자연체와 임플란트, 상악은 풀덴처로 하악이 워낙 강해가지고 상악이 잇몸이 통증이 심해가지고 식사를 못해요. 소화 스팻이 있고 식사할 때보다 너무 따가워요. 그래서 식사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냐? 13, 14번, 23, 24번 부위에 아리를 식립해요. 기존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려면 여기에다가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또 틀니도 못 쓰게 뺏어야 돼요. 오랫동안. 그 터지면 꽝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얇은 데는 플랩을 꼭 제끼라고 그랬죠. 플랩을 꼭 제끼고 그 리치 컨투어를 봐가면서 렌스 드릴 1.2mm 렌스 드릴로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꽂아서 파노라마와 CT를 찍어요. 여기는 사이너스 퍼포레이션 됐죠. 그래서 남아있는 베이지알본을 찾아가는 거예요. 베이지알본. 요 남아있는. 근데 여기는 퍼포레이션 됐으니까 여기 길이 스레이드 길이 7mm, 커프 6mm. 나머지는 그래도 스레이드 9mm 다 나와요. 다 나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틀니를 쓰고 리치가 얇아진 환자분들은 본도 굉장히 약해요. 그런 경우에는 덴사바가 또 좋아요. 덴사바로 오세오 덴시피케이션 해가지고 이니셜 스테비틀릿을 조금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번 부위는 3.5에 76 이렇게 나머지는 96, 96 다 좋아요. 그리고 수초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기간 동안 저는 이렇게 이니셜 스테빌리티도 다 잘 나와가지고 틀니를 줬어요. 괜찮겠지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약간 여기보다는 잇몸이 안 잤죠. 약간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안 좋은데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틀니를 뺏어가지고 2주 정도로 안 끼고 잇몸이 힐링되고 나서 이렇게 티슈 컨디셔너 깔고 임플란트 있는 부위는 블록아웃을 충분히 하고 나가실 때만 이렇게 끼시라고 그러고 3개월 지나서 약간 커브 스크류도 노출되고 그렇죠. 여기가 커브 스크류 노출되고 소프티슈가 얇죠. 그래서 팔라탈 쪽에 잇몸을 건강한 잇몸을 레비알 쪽으로 보내요. 보내고
예, 세컨 서저리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소프티슈가 아주 타이트하게 그 머신드 설페이스인 커프 부분에 아주 균일하게 접착이 돼 있고 ISQ도 다 63, 62, 61, 63, 53, 53 아주 좋아요. 근데 레비알 쪽에 보니 아니 소프티슈가 너무 얇아가지고 이렇게 시티그라프트를 해요. 호라이존탈 풀 시크니스로 하고 파샬로 이렇게 포를 뜨고 예. 디스탈로 버티칼 인시전 풀 시크니스 디스탈로 하고 메지알 쪽 풀 시크니스 하고 그 안쪽에 호라이존탈로 이렇게 하고 인시전을 긋고 예 그리고 CT를 떼서 이거 하는데 5분이면 다 끝나요. 그러면은 커넥티브 티슈가 이쁘게 이렇게 딱 나오죠. 요걸 이쪽 레비알 쪽에 이렇게 갖다가 놓고 그쪽에다 이렇게 놓고 여기다 호라이존탈 매트 여기처럼 호라이존탈 매트리스 수초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수초하고 예, 이쪽에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2주 후에 3주 후에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픽업 인상 뜨고 예, 커스터마이즈 오버트먼트 요 부위 이렇게 노출되었던 그 소프티슈 레비알 이렇게 빵빵하게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예, 서베이드 크라운 하고 플리퍼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가령 파샬 덴처를 위한 지대치를 할 때 저는 예전에 이제 PFM을 주로 했었죠. 그런데 치핑이 일어나고 리텐션도 많이 떨어져서 요즘은 거의 그 풀지르로 하고 이런 게 이제 레스트나 이런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플리퍼를 꼭 만들어 달라고 그러세요. 플리퍼 하는데 한 5만 원도 안 들어요. 요 플리퍼를 꼭 만들어야 이것을 커넥션을 하고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그냥 가시든가 안 그러면은 이것도 다 떼가지고 기존에 사용하던 틀니 끼고 가셔야. 그러려면은 이거 틀니 만드는 과정에서 기능 인상, 도치 배열, 웩스업 그런 과정에서 또 다 뺐다 꼈다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 플리퍼 하나만 있으면은 요거 해가지고 집에 갈 때 요거 끼고 가시면 돼요. 이제 우리 동네에서는 포항에서는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왜냐면 다 경쟁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울산이기 때문에. 예. 자, 이렇게 해서 그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서베이드 크라운 들어가고, 예,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그래 했죠. 이게 보시면은 그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들어가고 그 CT 찍은 거, 여기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 이제 바이코티칼 스테빌리티를 다 얻고. 예, 술전, 술후 이렇게 파샬 덴처 들어가고 이게 그 서베이드 크라운 해서 이게 크라운하고 파샬 덴처 들어가고 6개월 후에 오셔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찍고 측면 10번대, 20번대 이거 보시면은 레비알 쪽 소프티슈가 굳건하게 아주 잘 유지되고 있어요. 이분은 77세 여자 환자분으로 좀 전에 그분보다 더 거의 20년 가까이 틀니를 하시던 분인데 상악 잇몸이 아파서 도저히 식사를 못 하신다고. 똑같이 13, 14, 23, 24 이분은 거의 꺼져가는 불꽃이에요. 이렇게 플랩 제끼고
렌스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아가지고 파노라마 CT 더 없죠. 아예 없어요 이걸. 요 부위에다가 임플란트 식립할 수 있는 건 기존의 임플란트 없어요. 아리밖에 없어요. 아리. 요 부위도 마찬가지로 덴사바를 이용해서 오세오 덴시피케이션 하고 이게 레비알 쪽에 또 소프티슈가 얇고 이렇게 본도 워낙 얇고 그러니까 우식스 블루맥스 있잖아요. 그거 2장 접어서 하든가 1장으로 하든가 거기다 이렇게 커버하고 예,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을 합니다. 14번 R이 3.5에 76, 3.5에 78, 3.5에 76, 4.0에 74. 이 환자분은 틀니를 아예 2주 동안만 뺐었어요. 2주 동안 뺐고 힐링이 되고 나서 티슈 컨디셔너 깔아가지고 이게 그리고 깔고 하면서 요 부위는 블록아웃 해가지고 그냥 쓰시라고 괜찮아요. 3개월 후에 세컨 서저리 하고 ISQ도 다 잘 나와요. 좀 전에는 60 넘었죠. 여기도 이제 50은 다 넘고 여기 24번만 48, 59. 예, 수초하고 3주 후에 픽업 인상 뜨는 게 좋아요. 2주 후보다. 그리고 바이트 픽업 인상하고 그 바이트 레기스트레이션 하고 커스터마이즈 서베이드 크라운 해서 꼭 플리퍼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하고 집에 가실 때는 플리퍼 끼고 레비알 쪽에 이렇게 소프티슈 잘 타이트하게 있고 이 부위가 이렇게 임플란트가 식립돼서 20년 동안 틀니만 어렵게 쓰시던 까탈스러운 그 77살의 그 사모님이 이제는 그 임플란트 이렇게 들어가고 틀니가 도치배열하고 틀니가 이렇게 들어가고 예, 식사를 너무 잘 하시니까 그렇게 중간에서 그렇게 까탈스럽게 하고 굉장히 까칠하고 그러시더니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는 아주 고맙다고 예, 다독이고 가더라고요. 자, 이제는 페이란 임플란트는 그 아리를 이용해서 14번 부위 아리가 아니고 이게 2021년도에 임플란트하고 보철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2년 후에 2023년도 2년 후에 흔들린다고 오셨어요. 보니까 이 부위를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그 코로날 포션 부위가 찢어졌어요. 이게 바로 3.5mm, 직경 3.5mm 이렇게 낭패를 봐요. 이게 애니원 3.5mm예요. 이런 요 부위 임플란트 깨졌죠 여기 찢어지고 그래서 요런 데는 맥가이버도 안 들어요. 그래서 트래핀 바로 제거를 하고 요 부위 보면은 예, 요 부위까지 이렇게 다 본 디펙트 부위죠. 이걸 다 제거하고 기존의 임플란트를 하려면은 본 그라프트하고 4, 5개월 기다렸다가 기존의 임플란트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여기는 사운드한 본이 있기 때문에 4.0의 스레이드, 직경 4.0의 스레이드 길이 9mm, 커프 8mm, 아리밖에 없어요. 이거 본 골리식하고 멤브레인하고 예, 이렇게 수처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겁나죠. 기존 그 환자분하고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좋아지고 이걸 골리식하고 4, 5개월 기다렸다가 또 기존의 임플란트 식립하고 또 3개월 하고 그게 아니고 페이란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바로 아리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겁나니까 3개월 기다렸죠. 12주. 파이널 그 ISQ 69, 59 커스터마이즈 오버트먼트 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이런 건 다 프리. 그 AS 해야죠. 다 AS. 저는 임플란트 30년 이렇게 됐는데 10년 전에 10년 동안 해가지고 문제 되는 건 다 AS예요. 정말 AS죠. 10년에서 20년 사이에는 환자 부담금 50%, 20년 이상은 환자 부담금 75%. 10년 내에 일어나는 건 다 AS 해줘야 돼요. 그래야 환자분하고 신뢰감이나 어떤 동네 주치의, 평생 주치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들은 임플란트 몇 년 하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그 시간이 독이죠.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저는 시간이 약이에요. 시간이 약. 갈수록 좋아져. 예, 디렉션 인디케이터,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아주 좋죠. 15번, 25번 돌페인 발치 즉시 임플란트.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이때도 IBS 심었어요. IBS도 한동안 많이 심었어요. 근데 4개월 후에 ISQ 측정했더니 30, 30, 40, 43. 4개월 후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임시치아 해가지고 약간 로딩을 해가지고 자극을 주자 해서 한 달 후에 임시치아하고 한 달 후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ISQ 측정했더니 25, 25 더 떨어졌어. 아이고 혹시나 하고 한 달 더 기다려보자 했더니 더 떨어져요. 그러면 안 되겠다. 보니까 이 안에서 본리적 옵션이 더 생겨. 이거 안 돼. 제거하고 디렉션 렌스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파노라마와 CT 여기 정중앙으로 잘 들어갔죠. 여기는 레비알 쪽으로 좀 기울여졌죠. 린데만 드릴로 팔라탈 쪽으로 좀 기울여서 해야겠죠. 이걸 제가 이렇게 RE 임플란트 직경 4.0에 96 이 사운드한 분으로 들어간 거예요. 컨타미네이션 되고 이런 데는 다 데브리망하고 요 위에 골리식하고 약간의 골리식을 하고 골리식하고 RE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초기 고정 잘 이루어져. 겁나니까 3개월 기다렸죠. 3개월 기다려서 ISQ 측정했더니 다 60 넘어서 굿 좋아요. 이거 보세요. 잇몸이 얼마나 좋아요. 이런 데가 깨끗하니 아주. 파이널 레스토레인트 들어가고 이렇게 이게 들어가기 전에 이놈을 해결할 수 있는 놈은 R이라는 거예요. R이. 예,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분은 22번 임플란트 다른 데서 식립해 온 건데 다른 부위는 다 저한테 한 건데 이거 어디에서 또 잠깐 식립하고 왔어요. 근데 22번 부위가 모빌리티가 있고 다 내려와. 그래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하고 이런 데 보면 다 R이에요. 다 R이. R이. 예, 요거 다 흘러내서 제거하고 요 부위는 제가 2012년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것도 이제 티슈 레벨이죠. 티슈 레벨 이때도 했었죠. 여기에 이제 합성고를 했는데 12년도 그러니까 지금 12년 지나도 합성골은 골이 안 돼요. 그냥 그 볼륨만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전은 여기다 이렇게 걷죠. 그래가지고 예 그리고 요거 제거하는 것도 맥가이버로 제거하는 거 이건 10초면 제거가 돼요. 왜 여기 스레이드가 2-3개 정도 노출이 돼가지고 제거하고 여기 다시 심어주자. 여기는 워낙 본 디펙트가 심하니까 23, 45 베이잘 본 쪽은 위스가 충분해요. 이렇게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근데 23번 부위가 안에서 너무 허당이야. 그래서 여기는 안 되겠다. 초기 고정이 안 이루어져. 그래도 22번 부위 흘러내려도 저 안에서는 염증에 대한 방어 기전으로 좀 본이 댄스하겠다. 안에서는 좀 댄스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본 디펙트가 이렇게 안에까지 들어가도 이렇게 이거 엄청 크죠. 커프 8mm 이렇게 임플란트 이렇게 식립하고 초기 고정 다 잘 나오고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레비알 쪽이나 팔라탈 쪽에 본 크레스트나 이런 부위들이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고 저 밑에 내려가 있다. 그럴 때에는 잇몸의 마운터의 넥 부분이 잇몸에 오게 그렇게 하시면은 보철할 때 괜찮아요. 예, 요 부위에 PRP 해가지고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하고 예, 오식스 블루맥스 넣고 이렇게 넣고 또 PRP 멤브레인도 빵빵하게 해줘서 이렇게 수초하고 초기 고정 다 잘 나오니까 임시차 해주고 임시차 할 때는 이런 부위는 좀 구치부니까 약간 이거 없는 것보다 낫죠. 약간만 띄워서 해줘요. 예, 그래하고 예, 파이널 임플란트 식립되고
22번 부위 3.5에 98, 24번 4.0에 9494. 예. 2주 후 보시면은, 다 괜찮았는데, 24번 부위 여기 잇몸이 조금, 약간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왜 그랬냐? 22번 부위는 이렇게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도 22번 부위는 이렇게 여기에 잇몸이 있는데도 이렇게 아직 잘 됐어요. 그래도, 바탕이 잘 돼요. 왜냐? 팔라탈 인시전을 여기서는 22번 부위는 인텍트한 사운드한 잇몸을 많이 끌고 가고 여기서는 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걸 다시 복귀한다면은 인시전을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팔라탈 쪽에서 좀 더 많이 가가지고 이놈을 살려주겠죠. 예, 픽스처 들어가 있고, 이건 수술 전, 수술하고, 어버트먼트, 이제 기성 어버트먼트 연결해서 임시치하고, 12주 후에 ISQ는 다 잘 나와요. 60 이상. 그리고, 픽업 인상 떠서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 하고,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들어가는데, 요때도 이렇게 다 안 묶어요. 이렇게 여기 브릿지 하고, 요 싱글 하고. 예. 예. 픽스처의 스레이드 부분이 본 하우징을 아주 잘 이루어져 있고, 아까 그런 부위는, 요런 부위는 보철로 조금 커버하고, 요런 부위는 브러싱으로 충분히 다 할 수가 있어요. 요런 부위도 보철로 커버하고. 예. 이렇게, 아리는 페이라닌 부분, 씬한 리지, 본 디펙트 부위, 비디커프와 아리는 너무나도 좀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제가 이건 썸머리 이거 썸머리. 예, 치조골이 흡수된 아토피ክ 리지 대신에 흡수되지 않은 기저골 베이잘본의 아리를 식립함으로써 강력한 초기 고정력과 골 융합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축된 치조골의 본 볼륨 회복술 없이도 간단한 수술로 식립이 가능합니다. 리지 오그멘테이션 없이 식립함으로 간단한 전체 기간이 4분의 1로 축소가 되죠. 커프 에리아, 소프티슈 프렌들리 디자인으로 이런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예방과 관리에 유리한 설페이스고,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의 확실한 예방, 러프한 설페이스가 잇몸 하방 깊숙이 위치하여 구강세균에 노출될 가능성을 현저히 낮춰줍니다. 아리 임상 포인트, 요거 하실 때 꼭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파노라마와 CT 찍어가지고 확인하면서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가시라는 거고, 요건 드릴링, 파이널 드릴 이렇게 사용하시고, 픽스처 탑의 위치는 그렇게 말씀드려 있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제 수술한 환자 보시면, 예. 저는 요 상악, 거의 다 이제 제가 상악에 23에서 모빌리티 있고 아프고, 그렇죠. 이게 보초는 안 들어가고 어제 그제 수술한 환자예요. 그냥 이렇게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임플란트 식립하고 어버트먼트 연결해서 임시차 이렇게 해주고, 풀로 그냥 바로 해줘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건 아리. 비디커프예요. 다 비디커프. 요것만 패스가 약간 디스탈라이제이션 했으면 좋았는데, 그냥 괜찮아. 이렇게, 요즘 예전에는 기선의 임플란트, 블루 다이아몬드나 애니원이나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거의 다 손이 이쪽으로 와요. 아리하고 비디커프. 왜 그러냐? 생물학적 바이올로지를 생각하고 임플란트 로지스트, 유명한 데이터 하지고 닥터 링케비슈스나 닥터 볼비키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미 데이터나 어떤 논문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걸 입증하고 있잖아요. 생물학적 폭경을 이러한 머신드 설페이스가 해가지고 롱텀하게 본로스를 제로를 만든다는 거. 그래서 저는 거의 이제 아마도 2, 3년 안에는 임플란트계의 판도가 이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저는 이게 철인을 한 지 벌써 한 2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운동하고 땀 흘리고 샤워하고 치과를 가면은 에너지가 솟고, 치과에서 원장님들 마취하면서 환자가 아프다고 할 때 참으세요. 뭐 그런 거. 화이팅 해봤어요. 화이팅. 그 환자분한테 자 화이팅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내 에너지가 환자분한테도 전달이 되고 치과 분위기도 바뀌고, 그리고 이런 새로운 거나 이런 것을 도입하지 않고 변화를 바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새로운 것을 도입하지 않으면은 그냥 어제하고 오늘하고 1년이 또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하고, 저는 임플란트 발치 즉시를 본격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한 달에 임플란트가 한 10개 늘고, 아리 하면서 한 10개 늘고, BD 하면서 한 5개 정도 그렇게 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리나 BD가 기존에 사용하던 임플란트의 새로운 열이에요. 아날로그, 픽업, 이런 오버트먼트, 이건 새로운 컴포넌트 열이죠. 그런데 이것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은 변화가 없어요. 이것을 시도하면은 6개월, 1년 후에 분명히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고, 내가 왜 그때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그런 걸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예,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리나 비디커프, 예, 질문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예. 심리 토크가 예. 자리에서 심리 토크 어느 정도 되면 바로 시야를 45뉴턴 정도 되면은 합니다. 싱글도 이하는 좀 불안해요. 예, 이하는 좀 불안해요. 그리고 만약에 브릿지라면 35뉴턴도 괜찮겠죠. 예. 엔진으로 해서 45뉴턴 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그거 하고 조금 더 렌치로 조금 더 좋아요. 그러면은 보통 60뉴턴 막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임시차 하면은 거의 다 문제 없어요. 예, 원장님. 3.5 파이하고 4.0 알이 심어주셨는데 그게 예. 그냥 골프기 있으면 좀 더 넓은 걸 심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3.5, 4.0 직경 4.0. 예, 예. 조금 근데 약간 이제 초기 고정이 좀 약하면 예. 3.5를 심으시다 4.0 쪽 괜찮아요. 하시십니까? 아니면 딥스레이드 쪽으로 이렇게 절주하십니까? 거의 저는 알이 저는 거의 다 딥스레이드 써요. 딥스레이드만 거기 쓰시는 예, 예. 거의 다 딥스레이드 쓰고 3.5가 약간 초기 고정이 약하다 싶을 때는 4.0으로 이렇게 좀 확대해서 하죠. 고정이 말씀하신 건 3.5로 딥스레이드 3.5로. 예, 예, 예. 왜 그러냐면은 레귤라보다 딥스레이드가 좀 더 느낌이 좋고 컨택 서페이스도 더 넓고 그 차고 들어가는 힘도 좋고요. 예. 알이 하시고 있어요? 예. 아, 예. 오늘 예. 고정이 약한 적이 있었는데 임시치아는 이거라서 만들어주는 데인데 예. 그 파일 원리가 이거 딥스레이드를 가볼까 이제 좀 딥스레이드로 하십시오. 딥스레이드로 하고 파이널 드릴을 한 단계 낮은 걸로 하면은 잘 차고 들어가요. 그는. 예. 예, 또 다른 저 아리 이거 하면서 정말 감탄이에요, 감탄. 정말 아리가 없었으면 어쩔 뻔. 그래. 지금 그건 거의 다 아리. 예. 질문이 예. 어쨌든 임플란트 고정이 밑에 하부 스레드 부분에서만 이제 고정을 넣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식립이 되게 아래쪽으로 되게 되고 주로 전치부에 식립이 되었던데
결국 우리가 교합력을 받는 방향이랑 심리 방향이랑 수직적이지 못하면은 지속적인 교합력을 받게 되면은 예. 어쨌든 우리가 벡터를 받는 방향이 예. 길어지는 예. 크라운 루트 레이시오 말씀하시는데 보통 크라운 루트 레이시오가 이렇게 자연체에서는 1대2 이렇게 괜찮고 임플란트에서는 2대1까지 허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보면은 크라운 루트 레이시오가 그 임플란트에서는 괜찮더라고요. 예, 이런 이런 부위 보면은 여기 보면은 크라운 루트 레이셔가 이게 3대1, 4대1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가끔씩 저런 임플란트에 넥이 부러져서 오는 케이스를 보긴 하거든요. 없어. 그 경우에 만약에 저희가 저렇게 깊이 식립된 경우에 저희가 이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좀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원바디거든요. 그래서 3.5라도 그 원바디라 그 4.0보다 지금 이제 그 데이터가 훨씬 더 강한 그런 그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부러지지 않는다. 부러지면은 저 멱살 잡으러 오세요. 전혀 걱정.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아리를 거의 한 300개 정도 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감탄이에요. 그러면은 어떠한 임플란트건 해가지고 안 부러지겠어요? 그게 아리가 부러질 정도라면은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 바이콘 임플란트도 지금까지 글쎄요 프랙처도 원바디라 그런지 프랙처가 없어요. 롱텀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 하면은 제가 그런 그 알이 프랙처 가지고 오면은 1억 드릴게요. 1억. 그 이제 롱텀하게 없어가지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온 지가 박광호 원장님이 사용하신 지 그 4년 정도 됐고 제가 1년 정도, 1년 좀 지났는데 제가 임플란트를 30여 년간 해오면서 이렇게 환자분들하고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한 군데서 제가 30여 년 동안 하면서 20년 동안 쓰고 오신 분들 보면은 또 20년 더 쓰게 해드린다고 그러는데 이런 게 프랙처가 와가지고 내가 그동안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이런 것 때문에 무너뜨리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 아니죠. 그리고 이것이 그 롱텀하게 지금 이제 2, 3년, 4년, 5년 돼도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또 말씀하시죠. 오늘 이거 실습도 하셔야 하는데 실습 원장님 하시니까 실습 안 하셔도 되겠네. 말이 안 하시는 분들 정말 이거 좋아요. 이거 접하고 그 울산에 영업 직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내가 시간이 없고 그러면은 와서 좀 그 데모 좀 하고 와서 그 하라고 그렇게 하세요. 저는 아리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그 좋은 그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환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내 임플란트 실력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래요. 예. 또 없으세요? 원장님들. 예. 이제 실습하죠. 실습. 그 강의해 주신 원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